안녕하세요. AWS에서 근무하고 있는 SA 김필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앱 배포 및 인프라 구성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챗 또는 퀘스천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다양한 곳에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기도 하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해석과 중요성 중 무엇이 핵심이며 가장 필요한지 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고 적용해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비즈니스는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으며 제품은 완전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내부 및 외부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높은 니즈를 보이고 있으며 이 디지털화를 통하여 변화에 대해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소셜 기술들이 앱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회사들은 디지털 DNA를 문화,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에 녹여야 하며 경쟁사보다 더 빠른 혁신을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혁신의 플라이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휠이 강조하는 것은 어질리티를 통해 가능한 빠르게 혁신을 한다는 것인데요.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빠르게 실험하여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정의와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테니 여기에서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체크리스트를 잠시 봐볼까 합니다. 먼저 CI/CD로 서비스의 배포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코드로 모델링하여 운영을 자동화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세션 전체에 걸쳐 CI/CD의 그 효과와 방법, 그리고 코드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버리스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관리 간소화가 중요한데요. 가능한 많은 것들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여야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 비즈니스 로직 작성 및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변경 사항을 가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너무 커 돌아오는 문제점이 크다면 이는 결국 비즈니스의 개선이 아닌 디버그 등의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잦은 변경을 빠르게 배포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운영과 개발 전체에 걸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 및 규정 준수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며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책이므로 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는데요. 이 빠른 혁신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술이 앱 배포 및 인프라 구성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인프라 구성을 자동화하는 부분과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빠르게 배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작업 흐름을 구성하고 소스 코드 변경의 탐지, 빌드, 테스트, 배포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인프라 구성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자동화를 통한 이점은 다양한데요. 먼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후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항상 일정한 높은 수준의 코드 배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한 개발자의 코드 체크인 이후 모든 것은 최적의 프로세스들을 거쳐 자동으로 프로덕션에 배포됨으로써 보다 더 빠른 시행착오는 물론 더 빠른 마켓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I/CD의 효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CI/CD를 통하여 배포 빈도는 더 많아지고 리드 타임은 더 짧아지며 실패율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팀이 하는 작업의 48%를 차지한다고 하는 이 작업을 더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CI/CD와 애플리케이션 자동화의 핵심인 배포를 이해하기 위해 배포 파이프라인의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배포를 하면 소스 코드의 변경부터 코드 빌드 및 테스트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으로 배포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작업 흐름은 조직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앞에 4단계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을 자동화한 부분을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CI/CD라고 하는데요. 소스 코드 변경을 탐지한 뒤 빌드까지 자동화하는 걸 지속적 통합 CI라 부르고, 그 이후 실제 배포되었을 때의 환경에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 후 프로덕션으로 배포되는 것까지의 자동화를 지속적 배포 CD라고 합니다.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작업들인데요. 소스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 변경 후 체크인을 하는 작업과 소스 코드의 상호 검토 작업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빌드 단계에서는 코드를 컴파일 또는 패키지하게 되고 기본적인 코드 기반의 테스트 작업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유닛 테스트라든지 스타일 검증, 컨테이너나 서버리스의 경우 관련 배포 패키지로 만드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타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를 통하여 실제 프로덕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작동할지 검증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서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코드를 배포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사용자에게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게끔 진행되며 빠른 피드백 수용을 위한 모니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앱 배포 및 인프라 구성 자동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속적 통합인데요. 지속적 통합의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 통합은 새 코드가 체크인 되면 자동으로 릴리즈 또는 파이프라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환경에서 코드 빌드 및 테스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상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배포 준비가 완료된 아티팩트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 롤백이라든지 급한 배포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드가 실패할 경우 알림 등을 통하여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지속적 통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AWS 서비스가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인 배포 서비스인데요.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스 그 자체를 모델링하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빌드, 테스트, 배포 등의 우리가 모델링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도구는 모델링하는 전용의 서비스이므로 테스트나 빌드 등의 실제 작업을 처리할 타사 툴 및 다양한 AWS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한 릴리즈 프로세스를 모델링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파이프라인에는 다양한 과정이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인 소스, 빌드, 여러 스택 통합을 위한 배포, 그리고 통합 테스트 후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 그대로를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그대로이고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이지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게 할 논리적 단위입니다. 스테이지 안에서 실제 작업이 수행될 것들을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스 변경이 시작된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소스 변경을 탐지한 뒤 파이프라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액션에서 사용될 아티팩트를 생성한 뒤 각 단계가 진행되며 우리가 모델링한 대로 진행이 되어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배포가 됩니다. 방금의 예제에서 소스 코드의 변경을 탐지하고 파이프라인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예제에서는 기트 서버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AWS 코드 커밋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소스는 브랜치, 오브젝트 또는 폴더 또는 도커 태그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의 경우 보통의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좀 전에 설명해드린 코드 커밋이나 깃허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람다 등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거의 모든 도구들과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별도로 패키지하여 배포하신다면 오브젝트 또는 폴더로 지정하도록 하여 아마존 S3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존 ECR을 소스로 지정하여 도커 태그를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 시작을 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ECR은 도커 이미지의 저장소인데요.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컨테이너에 배포를 하실 때에는 도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ECR 저장소에서 도커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이외의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코드 커밋과 같은 곳에서 가져와 함께 빌드를 수행하고 배포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고 소스를 지정하셨다면 대개 다음으로 코드를 빌드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AWS 코드 빌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빌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 테스트, 패키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입니다. 대개 젠킨스 등을 활용하고 있으신데 코드 빌드는 젠킨스와 비슷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장 및 여러 빌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등에 더 적합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할 빌드 서버 없이 빌드가 실행된 뒤 분 단위로 가름되기 때문에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은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 모니터링 되므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빌드 및 테스트는 어떤 환경에서 동작하는지가 중요한데요. AWS 코드 빌드는 일관된 불변의 환경을 위해 빌드 실행 시 항상 새로운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행됩니다. 도커 및 AWS CLI는 모든 공식 코드 빌드 이미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설치 작업 없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만약 AWS가 미리 지원하고 있는 환경이 아닌 별도의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빌드 환경을 도커 이미지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코드 빌드는 빌드 스펙이라는 파일을 통하여 빌드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빌드 스펙은 한 예로서 람다를 빌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 빌드의 빌드 단계에서 npm CI와 테스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컴파일 및 테스트 작업을 한 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아티팩트로 저장하고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의 예제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경우를 위해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는 빌드 스펙으로서 빌드 단계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람다 빌드와는 다른 명령들을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AWS ECR의 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 도커 CLI를 활용하여 빌드를 하고 태깅을 내린 뒤 ECR 저장소에 저장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적 통합에 사용될 수 있는 AWS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속적 배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 배포의 목표는 테스트를 위해 스테이징 환경의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배포는 사용자에게 주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이로써 안전하게 프로덕션에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서 CI/CD의 이점이라 말씀드린 높은 배포 빈도, 짧은 리드 타임, 낮은 실패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AWS 코드 디플로이입니다. 이 코드 디플로이는 모든 인스턴스와 람다로 코드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배포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롤백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배포 중 사용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운타임 최소를 위한 전략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 디플로이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아마존 EC2나 람다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서버에도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한 람다 배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람다는 함수 가중치 별칭이라는 기능이 있어 트래픽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 트래픽 이동에서 카나리 또는 리니어라는 전략을 선택하여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나리는 일정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에 받고 문제없음이 확인되면 나머지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며 리니어와 같은 경우 일정 주기로 트래픽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새로운 버전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유효성 검사 및 호킹을 지원하여 각 배포 단계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며 실패 또는 우리가 지정한 알람이 발생하면 수초 내에 빠른 롤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포 상태 및 이전 기록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및 지난 기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코드 디플로이로 컨테이너인 ECS의 블루 그린 배포도 가능한데요. 그린 작업을 프로비전하고 로드 밸런서에서 트래픽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효성 검사나 모니터링 전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젠킨스 등에서 CLI를 통한 배포 트리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코드로서의 인프라, 즉 IA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로서의 인프라의 목적은 인프라 변경 사항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코드 변경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릴리즈 가능하게 합니다. 또 스테이징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을 복제하여 지속적인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AWS에서의 IAC를 위한 대표적인 도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인프라 템플릿을 정리하기 위한 언어로서 JSON 및 YAML 포맷으로 원하는 리소스에 대한 명세를 기록한 뒤 업로드하면 명세대로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해주고 구성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CI/CD 등의 배포 자동화는 물론 개발 및 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많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배포처럼 인프라를 위한 코드의 배포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게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 단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는 Git 리포지토리의 변경을 탐지한 뒤 변경이 발생하면 파이프라인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빌드 단계에서는 템플릿에 필요한 컴파일 작업이라든지 린트 작업 등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합성 등의 작업도 진행되겠고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changeset이라는 것을 생성하여 변경 사항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인프라 리소스가 변경될지 미리 보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통과하면 changeset을 프로덕션에 적용하여 실제 인프라를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즉 SAM이라 불리우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함수, API, 데이터베이스, 이벤트 소스 매핑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이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M을 사용하시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관련 명세를 매우 짧게 작성하실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지원하는 모든 리소스 또한 지원하므로 보다 더 손쉽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SAM 템플릿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18줄의 SAM 구문으로 람다, API 게이트웨이, 다이나모DB, IAM 역할을 포함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수백 개의 리소스를 활용하며 복잡성이 늘어나고 이 복잡성을 관리할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고객의 피드백과 관찰을 통해 이 문제점들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게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 즉 CDK이며 이는 멀티랭귀지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언어는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닷넷 등이 있습니다. AWS CDK를 활용하시면 많은 문제점들은 물론 앱 개발에서 사용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등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CDK의 디자인 모토는 컨스트럭트라 부르는 모든 수준에서 복잡함의 관념을 표현하는 영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다 더 코드로서 관리하는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앞의 그림은 CD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CDK가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편한 언어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컨스트럭트의 트리로서 구조화되고요. 트리의 루트는 앱이 되며 기본적으로는 앱 내에서 컨스트럭트들을 조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스택과 리소스, 다양한 앱스트랙션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 후 커맨드 라인 도구인 CDK CLI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합성합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선언적 방식으로 원하는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프로비저닝 엔진으로 사용하고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파워풀하게 원하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중 컴파일러 기반과 유사성이 높은데요.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로부터 어셈블리 코드로 컴파일하는 것처럼 CDK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컴파일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CDK 템플릿 샘플입니다. 스택을 상속받은 파게이트 스택이 있으며 생성자의 VPC를 선언하고 ECS 클러스터 그리고 로드 밸런싱 되는 파게이트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VPC 네트워크 클래스를 생성할 때 두 개의 AG를 사용한다는 정보만 넘겨줬을 뿐인데 내부에서 서브넷, 보안 그룹, IGW, NAT 게이트웨이, 라우트 테이블을 포함한 관련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AWS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로드 밸런싱 되는 파게이트 서비스의 경우 파라미터로 ECS 클러스터와 이미지의 위치만 지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제 필요한 정보만 넘겨줌으로써 ECS 서비스에 필요한 작업 정의, ALB, 리스너 규칙, 타겟 그룹, 라우터 업입상까지를 포함하는 리소스들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22줄의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400줄이 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생성되며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S CDK로 파이프라인을 모델링하면 객체 지향 언어로서 구성되므로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클래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작성하고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WS CDK는 AWS IAM 역할 규칙의 자동 구성을 포함하여 코드 파이프라인에서의 파이프라인 모델링을 위한 고수준의 컨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사용에 대한 예를 잠시 살펴보면 화면에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게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파이프라인이며 코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GitHub 액세스 토큰을 가져올 시크릿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코드가 체크인 되었을 때 파이프라인이 작동될 GitHub 소스 액션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선언한 파이프라인 컨스트럭처를 우리의 스택에서 필요한 만큼 재사용함으로써 단 한 번의 정의로 원하는 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확장성 및 개발 시간 단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클릭 스트림을 통한 데이터 수집 부분의 구성을 자동화한 내용인데요. CDK를 사용하여 두 개의 스택을 생성합니다. 하나는 클릭 스트림을 키네시스를 통해서 받고 람다를 통하여 DynamoDB로 적지 않은 스트림 앱 스택이고 다른 하나는 CDK 앱과 람다 함수 코드를 배포하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파이프라인 스택입니다. 스트림 앱 스택과 같은 경우 키네시스, 람다, DynamoDB 세 가지의 서비스와 관련된 리소스를 생성한 뒤 람다의 IAM 역할만 지정해주면 어렵지 않게 스택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스택은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구성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앞에 파이프라인 스택을 배포하게 되면 구성될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소스, 빌드, 승인, 배포의 순서로 파이프라인이 구성될 텐데요. 보통의 앱 배포와의 다른 부분은 코드 저장소인 코드 커밋 저장소에 CDK 앱과 람다 코드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프라 배포를 위해 CDK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람다 코드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인프라를 구성하는 CDK 앱과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될 람다 코드를 함께 저장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필요에 따라 CDK 앱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람다 함수 코드를 수정한 뒤 코드 커밋으로 체크인합니다. 체크인이 발생하게 되면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벤트를 받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빌드 단계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코드 빌드 프로젝트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인프라 구성하는 CDK 앱을 빌드할 CDK 코드 빌드인데요. 이는 CDK 앱을 합성하여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AWS의 인프라 관련 리소스들이 구성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인 람다 코드 빌드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람다 함수 코드의 테스트 및 빌드 작업을 수행하여 패키지된 에셋을 생성합니다. 이 패키지된 에셋은 람다 함수의 코드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드 작업에서 생성된 아티팩트인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및 람다 패키지 파일을 실제 배포하는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대부 환경으로 인프라 리소스 및 람다 함수를 배포합니다. 많은 경우 데브, 스테이징, 프로덕션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배포 및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데브와 프로덕션의 두 단계만으로 구성이 되며 1차적으로 데브 환경에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데브 환경을 구성할 CDK 앱의 스트림 앱 스택은 키네시스, 람다, 다이너모DB를 포함하므로 이 세 가지 서비스와 관련된 리소스가 구성되며 람다 함수의 코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단계의 두 번째 코드 빌드 프로젝트였던 람다 코드 빌드를 통해 패키지된 에셋이 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한 최초의 배포인 경우 모든 리소스들을 생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그 이외의 배포는 업데이트된 부분만 변경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람다 함수 코드만 변경되어 이 함수 코드만 업데이트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승인 작업을 기다리게 되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대부 환경 배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로덕션 환경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브, 프로덕션 두 단계를 가진 보통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CDK 앱을 사용하여 인프라와 앱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 자주 사용되는 패턴의 일환이며 CDK 앱을 통하여 매우 손쉽게 구성하고 손쉽게 관리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변경 또한 간단한 자동화의 이점 모두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들,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가중치 별칭을 통하여 안전하게 코드를 카나리 또는 리니어 방식으로 배포하실 수 있었고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자체에서도 스테이징을 활용한 카나리 배포를 지원합니다. 또 AWS SAM으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모델링하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배포가 가능하고요. 도커 이미지 태그와 코드 디플로이를 함께 사용하시면 컨테이너를 손쉽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클라우드에서의 리소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정해 드리고 있고요. AWS CDK는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재사용 가능한 인프라 리소스의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설명드린 방법들은 비슷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시는 서비스나 아키텍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많은 경우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시어 팀이나 서비스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고 계십니다. 많은 자유와 합성을 통한 더 큰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AWS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기능들을 추가해 가고 있으며 자동화를 위한 많은 방법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션 초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한 방법이 자동화이고 AWS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WS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과정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는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컨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세션이 종료되면 보다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